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금부터는 중국 증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CWEB라고 하죠. 이 중국 기술주의 레버리지 ETF인 CWEB에 현재는 투자 중에 있고요. 33% 정도, 대략 3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최근에 30% 이상의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거리가 지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번의 수익 시즌을 통해서 일부 비중만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금 기회가 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33%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것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에 중국 증시와 관련된 분석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국 증시와 관련된 분석글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12월 2일부터 12월 2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좀 띄웠죠. 오미크론 치명적이지 않다. 대규모 방역 봉쇄 속속 완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있었고, 이렇게 분석글을 좀 해드렸습니다. 11월 28일에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12월 방에도 올려드린 거죠. 대만의 선거는 결국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당의 승리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만 국민당이 아닌 중국 국민당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대만에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전형적인 친중 정당이며 중국 대만 관계를 넘어 미중 패권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대만 민진당은 중국과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대만이 중국을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일국양제를 원하는 당이며 중국, 홍콩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사우디와 독일이 급격하게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몇몇 유럽 국가들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만은 친중 정권이 권력을 잡았군요. 대중의 시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혹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댈지언정 알게 모르게 그들만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대만 정복을 향한 꿈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국은 대만 정복을, 대만의 새 정권은 중국 정복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는 갈등 양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인 갈등은 언제나 방산업의 호황을 불러오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투자 시기를 살짝 놓친 감은 있지만 빅사이클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그리고 레버리지 ETF 지켜보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중국이 미중 패권전쟁 때와 똑같은 말을 EU에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만 건드리지 않으면 패권에 대한 야심을 접겠다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전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중국의 국민당이 대만의 정권을 잡았죠. 대만이 급속도로 친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중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가 빠르게 친중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친미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를 억눌러 왔던 마구잡이식 제로 코로나 정책과 미중 패권 전쟁이 누그러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일부터 이런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분석해드렸고요.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비중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CWEB, 3일중공업, SMIC, 거린매이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여기서 SMIC와 거린매이는 매도를 했어요. 네, 지금 투자 중이지 않습니다. 3일중공업, CWEB만 투자 중입니다. 12월 5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매우 빠르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젠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대중교통, 공원, 관광지 등 대부분의 시설을 자유로이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스크 제외 QR 검사가 거의 마지막까지 이뤄졌었죠. 중국도 우리와 같은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음성 확인서 확인 절차를 지속할 수는 있으나 이미 상하이, 청두, 텐진, 선전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PCR 검사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언제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독재 체제 완성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어지자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견제 세력을 전부 다 쳐냈죠. 이제 독재 체계가 되었습니다. 독재 체계라는 것은 그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을 뒤집어 씌울 상대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마구잡이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할 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거라고 제가 11월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12월 5일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규제를 풀어줄 테니 코로나에 걸려 죽어도 국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완벽한 각자 도생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로써 시진핑 타도와 같은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 역시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위는 민주화가 아닌 제로 코로나 완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며 중국 외의 국가들이 걸었던 길을 중국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내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2월 7일에도 분석해드렸죠. 이 와중에 중국은 2022년 멈춰섰던 성장을 2023년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무가내식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내수 폭락, 부동산 부채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안 등으로 성장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망조로 갈 것임은 뻔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국입니다.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제로 코로나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말입니다. 시대가 무르익을 경우 비중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12월 8일에도 분석해드렸죠. 중국의 보복 소비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합니다. 문제는 한국, 미국 등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였으나 중국은 경기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후에야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부양 정책이 계속되지 않는 한 소비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볼도 단김에 빼렸다고 중국 입장에서도 리오프닝과 동시에 내수를 강력하게 부양하여 단번에 경기를 정상화시키고 싶겠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급속도로 느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중국 의료체계가 마비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우려했던 일이죠. 다시 한번 중국 코로나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은 정해져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경우 2020년도에서 2021년처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11월 9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의료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도 봉쇄 해제 초반에 기침만 나왔다면 응급실로 달려가 의료체계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죠. 의료 시스템이 훨씬 열악한 중국은 아비규환일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를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선동과 세뇌의 무서움이기도 하죠. 코로나 공포로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12일에도 또 분석해드렸죠. 전 세계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인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안정적인 물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국들 중 유일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투자는 상대적인 것이기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도 분석해드렸죠. 점차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었던 일이죠. 큰 폭의 하락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코로나가 있다면 10중 8구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 이제 퍼짐으로써 증시가 흔들릴 경우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것이고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12월 15일에도 분석해드렸죠. 거의 매일같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제가 특히나 더 보고 있는 것들, 핵심 기업들, 핵심 산업들,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시대 흐름, 큰 흐름을 놓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가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이라는 것은 바닥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나빠져 봐야 한계가 있으며 좋아질 경우 그 상방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게 잃고 얻을 때 크게 얻으면 투자자는 필히 굴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턴어라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인들의 코로나 공포심이 상당하지만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내내 쌓이고 쌓인 경기 부양책은 덤입니다. 금융위기에서 중국이 전 세계 경기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것처럼 2008년과 비슷한 일이 재차 발생할 수 있기에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오늘도 분석해드렸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코로나 이슈로 급락할 경우 10중 8구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제대로 활용했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년 전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에도 코로나는 이제 독감일 뿐이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증시 급락은 언제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분석해 드렸고, 저 역시나 기회로 활용한 덕분에 그 당시에 매우 큰 수익을 냈었었죠. 이번에도 중국 증시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나타날 경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제 분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정책 방향성이 중국 경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기 바쁜데 중국은 오히려 부양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성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많이 성장률이 많이 하락지만 그럼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정책 방향성이 중국 경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역대급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국 증시에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분석해드린 겁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상보단 방향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둔화 및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올해 3%대의 성장에 그쳤던 중국이 5%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 자금들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커다란 기회의 장에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히 좀 분석해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해드렸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다 멤버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제 계좌도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동, 과장, 거짓말 이런 걸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33%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비중을 꽤나 많이 줄였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리를 좀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컵앤핸들을 보이고 있고, 지지가 어디에서 보이냐, 어디에서 지지가 되느냐는 중요하죠. 여기서 지지가 된 이후에 반등의 확인과 동시에 이제 어쩌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법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그리면서 다시금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조정이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해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도 꾸준히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내용이겠죠. 제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WEB를 기준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고, 코로나 이슈로 인한 중국 증시의 급락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